하이라이트 영상도 보셨고요. 앞에 프레젠테이션도 보셨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 YG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제일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한국일보 강은영인데요. 반갑습니다. 저 승리 씨랑 박 PD님께 박 PD님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사실 YG전자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예상은 돼요. 그런데 우리 기자들이 좀 궁금한 거는 사실 넷플릭스와의 협업 내지는 그 전파를 타는 부분인데요. 사실 유병재 씨가 YG하고 먼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수월했었는지, 그리고 넷플릭스와의 이런 컨텐츠가 얼마나 잘 조화가 될런지, 그리고 이런 컨텐츠가 사실 아이돌들 사실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물론 페이크 다큐멘터리라고 하지만, YG가 많이 드러난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 교류랄지 이런 협업 관계에 있어서 어땠는지 좀, 그리고 전의 작업과도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승리 씨는 어쨌든 이게 좀 리얼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손나은 씨도 직접 섭외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승리 씨가. 예. 감사합니다. PD님 어떻습니까? 넷플릭스와의 협업. 일단 과정은 역시 생소해서, 물론 기존 작업과 비교하자면 제가 채널에서 콘텐츠를 만들 때 하는 과정과는 사뭇 달랐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정도 복잡하고, 이제 처음이니까. 그래서 유병재 씨의 이제 블랙 코미디가 했기 때문에도 어떤 조금 저희가 그걸 보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수월했다고는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크리에이터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어요. 크리에이터들의 그 창의성이나 이런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애를 많이 받지 않았고, 어떤 민감한 소재에 대해서는 당연히 얘기를 많이 했고, 대본도 제가 설득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들이 저를 설득하는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면서 저도 나름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넷플릭스 관계자가 있으니까 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계속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기자들이. 넷플릭스에 대해서 되게 좀 진지한 톤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채널과의 작업을 제가 안에서 있을 때와 이제 나가서 다른 채널과 작업은 안 해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코미디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어떤 투자자와 만남이 되게 굉장히 유쾌했습니다. 네. 그쵸, 좋죠. 아까 승리 씨가 PPT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넷플릭스에서 이 YG전자를 확신했다. 정말 원했다. 그거 PD님 팩트체크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확신은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고요. 예. 네. 근데 확신은 안 했다. 예. 네, 저희 담당자는 매우 즐거워했고 이 작업 자체도 재밌었지만, 일단 승리 씨의 또 다른 매력, 정말 순수한 매력, 플러스 저는 이게 취향을 많이 타는 코미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세계에 나갔을 때 또 어떤 이제 호응을 얻게 될지가 되게 기대되는 작품이긴 확실히 기대됩니다. 그렇죠. 네. 취향은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색깔이니까. 네. 근데 이제 한국일보 기자님께서 이 작품 안에 너무 이제 케이팝 아티스트들이나 네. 이제 그 아이돌 출연이 많기 때문에 좀 그쪽 팬덤 타겟으로 한 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좀 그런 걸 좀 걱정을 했는데, 이게 작품 내용 자체가 승리라는 인물이 좌천돼서 다시 밑바닥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내용을 그려진 내용이라, 아무리 이제 YG라는 기획사를 모르고 빅뱅을 모르고 승리라는 인물을 모를지언정 작품을 보다 보면 굉장히 살아남기 위해서 바둥바둥대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 보려고 하는 저의 모습이 점점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게 코미디가 되고 나중에 가서는 그게 이제 감동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190개의 국가에 반영이 되면은 금방 많은
나라의 시청자분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시게 되어서 많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번 Y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YG 내부에 있는 일들로 만들어진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독님께 실화를 바탕으로 좀 많이 제가 아이디어를? 예, 서비스를 좀 많이 아이템을 드렸죠.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리얼하다. 그리고 말투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리얼할 것 같다. 실제로는 이랬었다. 예, 이랬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도 많이 좀 전달을 해서 하지만 이제 그 감독님께서 또 현장에서 굉장히 오픈으로 많이 제 의견들을 조금 받아들이시고 너무 좀 되게 플렉시블하게 작품이 진행이 되어서 너무 즐겁고요. 보는 저도 너무 리얼하기 때문에 예, 저도 시사회를 1화는 보여주셨는데 너무 리얼하게 나와가지고 예, 즐겁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승리 씨가 고군분투하는 대환장 리얼 시트콤입니다. 저기 왼쪽 먼저 갔다가 예,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네, 마이데일리 이승록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승리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YG의 예민한 부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까지 담기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차피 작품 내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YG 내부의 아티스트의 뭐 계약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요. 계약 내용. 사실 이제 뭐 소속 연예인들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뭐 나가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YG 내부의 그룹들에 대한 이슈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좋지 않은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대중분들과 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YG전자 내부에서 감추지 않고 좀 속 시원하게 그리고 그거를 좀 재밌게 풀어서 조금 푸는 내용들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다 치고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치부 다 제 얘기 공개됩니까? 대부분이고요. 정말 저는 대본 받고 진짜 이렇게 내 얘기들이 나와도 나의 이미지가 괜찮을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생각을 고민을 했지만은 감독님께서 굉장히 저를 설득을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번에 Y전자라는 작품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웃음이라는 것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무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민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저의 정말 치부를 드러내는 얘기들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다 웃음으로 승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승리라는 캐릭터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요. 네. 예, 저도 흔쾌히 그쵸. 이 작품을 참여하게 된 이유도 그런 건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뭐 감추고 숨기려는 게 아니라 되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 따뜻한 웃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예, 오히려 좋습니다. 넷플릭스여서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굉장히 제재가 없더라고요. 빨리 보고 싶네요. 예, 5일이죠. 제재가 없어요. 과연 막지가 않아요. 제재 없는 치부 어느 정도까지 공개가 됐는지 기대를 해보면서 네, 저는 승리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리얼 시트콤이기 때문에 실제 모습 많이 담겼다고 하셨는데 자신의 실제 모습 중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담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작품 내에서 본인 승리 저 자신을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감독님과의 상의를 통해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은 대본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좀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대본을 외우고 가면은 그 외운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연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 현장에서 상황만 전달받고 여기서 승리 네가 이렇게 상황이 된 거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내용이야 라고만 전달을 듣고 최대한 저 있는 그대로 그리고 YG에서 제가 했었던 말투와 그런 제스처와 행동들을 최대한 리얼하게 녹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정말 저 승리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리 씨가 진짜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거는 뭐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기자님들도 다 잘 아실 텐데 제가 이제 빅뱅 첫 방송을 라디오를 그때 이제 DJ를 하면서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도 꾸준히 계속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승리 씨는 항상 만날 때마다 제가 놀라웠던 건 누나 저는 5명 중에 5등이에요.
저는 5등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돼요라는 얘기를 만날 때마다 했었거든요. 예, 그때 5등이었는데 지금 한 3등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변했네. 예, 예. 예. 네, 사람이 변하기도 3등 하죠. 정도까지 예. 되는 것 같아서 예. GD가 내려오질 않아요. 근육은 내려오질 않아요. 나 위에 2명보다 아래 2명이 더 궁금한데. 아, 예. 그래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뚝 떨어지셔갖고. 아이고. 예. 승리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촬영하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뭐가 힘들었나요? 저는 사실 저도 박준수 PD님 전 작품들 다 너무 팬이어서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고 이번에 함께 촬영하면서 너무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 제가 이제 그 방송 활동도 많이 하면서 예능에도 많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시는 이유가 박준수 PD님과 좀 연초에 이 작품을 하면서 제가 좀 많이 좀 실력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해야 되나요? 좀 많이 이 예능 그리고 이 웃음에 대한 그 이해도가 많이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가장 저희가 촬영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저희 YG 전략자료본부실 사무실이 네. YG 사옥 신사옥 건설 현장 옆에 있었는데 공사 현장 노이즈 때문에 소음 때문에 오디오를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아니 참 그 YG 제작본부에서 만든 작품인데. 네, YG 사옥 짓는 일이고. 예, 아니 저희 촬영할 때만큼만 좀 신사옥 그 공사 현장을 좀 잠깐 스톱을 시켜주시던가 해야지. 오디오를 쓸 수 있는 게 없어. 오디오만 틀어놓으면 캉캉캉캉. 지금 다 한이 맺혀갖고 예. 데시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놈의 신사옥 그게 뭐라고 좀 천천히 짓지 그거.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죠. 예. 어차피 대출 받아가지고 짓는 거 좀 늦게 좀 짓지. 그만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대출 빨리 갚기 위해서 이 작품이 잘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마디만 더 첨언하고 싶은데 네. 이게 지금 조용할 때 찍다 보니 이제 승리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말을 너무 빠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용할 때 빨리 찍어야지 대사를 막 리얼로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발음이 조금 안 좋아진 경우에서 여러분들께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 한 가지가 한글 다 자막을 꼭 켜고 보시라. 그리고 꼭 한글 한국어로 대사를 했지만 한국어로 대사를 했지만 자막을 켜고 봐달라. 켜고 보면 더 예. 재밌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예.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요새 다 시스템이 좋으니까 네. 조금 한 2배속 늦춰서 좀 배속을 늦춰서 방송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예, 예. 굉장히 4차 혁명과 가깝게 예. 자막을 꼭 켜고 보시면 정말 외국 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주시겠네요. 승리님 그리고 박 PD님께 하나씩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승리님 이렇게 리얼리티 찍어보니까 평소에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 해외 팬들한테 강조하고 싶은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 PD님은 해외 팬층에 구체적으로 이 예능 프로가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승리 씨, 본인의 몰랐던 점. 예, 사실 저도 시트콤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인데,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작품 이후에 좀 많이 시트콤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아쉽다가 제가 직접 이렇게 시트콤을 해보니까, 굉장히 일단 좀 이 웃음을 줘야 된다는 이 자체가 좀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작품하면서 내가 웃긴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좀 느꼈어요. 본인이요? 예, 제가 좀 많이 느꼈고, 박준수 PD님께서 이제 추구하시는 그런 이 웃음이라는 이 철학 자체가 확고하셔서 1화, 2화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대화도 많이 하고, 박준수 PD님께서 이 웃음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왜 웃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웃음의 이 강약, 중간약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면서, 좀 많이 느끼게 됐고, 이번 기회에, 내가 그렇게 웃긴 사람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진짜 웃음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그럼 많이 해보셨겠네요.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크쇼 같은 그런 방송에 굉장히 좀 많이 좀 방송을 나갔었기 때문에. 익숙하고. 예, 그래서 막 이렇게 토크쇼 하듯이 이렇게 드라마에서도 연기를 하다 보니까, 예, 감독님께서 그거 좀 아니다. 보는 사람이 금방 지친다. 라고 하셔서 긴 호흡으로 가보자. 예, 최대한 힘을 빼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래도 힘이 들어가 있다 하는 말씀에 정말 저는 이번에 내가 진짜
항상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는, 함께 있으면 불편한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번 작품을 하면서 저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게 된 작품입니다.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네요. 감독님 어떻습니까? 해외 팬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이 YG전자만의 매력. 물론 이제 YG라는 어떤 K-팝 컴퍼니가 나오니까 K-팝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봐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담당자하고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이제 제작진끼리는 이게 오클라호마의 양론에 계신 70대 백인 할머니도 이 스토리를 재밌게 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어떤 스토리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K-팝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아까 앞서서 이제 승리 씨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한 되게 잘 나가는 스타의 고군분투기라고 치면 되게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을 어필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다 본인을 비춰볼 수 있으니까요. 자, YG전자를 통해서 진짜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든지 유논스톱 이후에 정말 좋은 시트콤이 다시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트콤 또 장본인이시잖아요. 장본인?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박천수 PD님 작품 중에 가장 재밌게 봤던 게 음악의 신 시즌 1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출연자 이상민 씨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모두가 이제 외면하는 연예인이셨는데 자기를 깨고 그래서 그걸 이제 새로 태어난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굉장히 재밌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번 YG전자의 경우에는 승리 씨께서 이상민 씨 같은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냥 시트콤처럼 그냥 내가 지금 뭐 학급의 부서로 갔다라는 설정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와 이제 가상의 경계가 좀 시청자의 눈에서는 좀 보입니다. 이상민 씨와 다르게. 그런 게 좀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보면 제약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넷플릭스 제작 발표 굉장히 지금 휘황찬란하고 멋있고 제작 발표 중에 가장 이렇게 찬란한 것 같아요. 그건 이 넷플릭스 자체가 좀 이제 월정을 찍다 보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넷플릭스 이런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받는 게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창작성을 보장한다. 그래서 좀 제약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창작자가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니까 재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제약이 없다고 하셨고 그런 게 좀 그런 점에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상민 씨와 승리 씨. 네. 음악의 신 시즌 1이 저도 지금 봐도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상황과 모든 게 맞아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음악의 신 1을 본 사람은 덜 없더라고요. 음악의 신 시즌 2를 본 사람은 더 많이 있어도 그거는 저도 뭐 공감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설정이 분명히 들어가요. 설정과 이거를 저도 리얼로 봐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YG전자라는 콘텐츠를 어떤 코미디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데 그 안에 되게 사실적인 리액션이 많고 사실적인 상황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거는 재미를 주기 위함이다.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어떤 부분 계속 비교를 하면서 제 프로그램 전작을 비교하면서 음악의 신은 좀 리얼했는데 음악의 신은 리얼해서 재밌었는데 이거는 안 리얼하니까 재미없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안 리얼하는데 이런 재미가 있네를 찾아주시는 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이게 억지스럽고 뭐 말도 안 돼. 저는 그런 거 자체도 되게 병맛이라고 생각해요. 병맛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제 기준에 의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작들과 비교해서 이번 프로젝트는 시즌 내내 어떤 이어지는 스토리, 이어지는 이야기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고요. 승리도 자기가 변화하는 어떤 성장 스토리의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 네. 제약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뭐 소재에 제약이 없고 YG를 내보내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지 이게 제작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저는 아직도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제작비가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제작비는 창의성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창작자의 그런 이제 창작력에 있어서 제약이 없다라고 하지만 되려? 예. 없다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저희끼리의 어떤 YG에 대한 스토리를 푸는데 희화시키는데 제약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지 이게 내 창의력을 실현하는데 돈에 어떤 제약이 없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떤 다른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서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그럼 박준수 PD님은 YG전자를 연출하시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셨나요? 항상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없잖아요. 예, 살면서. 그렇지만 어떤 최대한 뭐 재미를 주는데 그리고 회장님이 놀라우실 정도로 어떤 포용력과 어떤 인내심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승리 씨도 이게 될까? 처음에 저희가 소재로 잡고 스토리를 줄거리를 줬을 때 이거 다 편집될 거예요? 딱 이렇게 하셨는데 승리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지는 않았던 거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용감하게 연출을 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승리 씨께 개인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PT에서도 재미있게 말씀하셨지만 올해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YG를 먹여 살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약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능에서 특히 좋은 활약 보여주셔서 대중적으로도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에 대한 소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연말 내지는 연초에 이제 군입대 앞두신 상황에서 공식 행사가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군 입대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도 이제 콘서트도 비롯해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앞두고 계시잖아요. 남은 활동 각오와 군 입대 소감도 부탁드립니다. 너무 슬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예, 제가 이제 멤버 형들 군입대 전에, 빅뱅의 빈자리를 조금 느끼지 않게끔, 활발한 활동을 부탁한다라고 멤버 형들이 부탁을 하고 입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멤버 형들과의 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좀 많이 활동을 한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좀 너무 이제 좀 출연이 잦다.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반대로 군대에서 군생하고 있는 멤버들의 불만이 조금 나오는 그렇습니까? 모양이더라고요. 내가 부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많이 할 줄 몰랐는데. 활발하게 활동해달라고 했지만 너무 활발하다. 이제 좀 자제해달라라고 하셔갖고 그럼 컴플레인? 예, 컴플레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당분간 좀 자제할 생각이고요. 연말에 있을 마지막 저희 솔로 콘서트 투어들 열심히 다시 잘 준비해서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군입대를 할 예정이고요. 군입대 시기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뱅이 다시 다 함께 뭉치는 일정이 하루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로 입대를 할 예정이고요. 멤버 형들 다 건강히 군생활 잘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빅뱅 컴백을 네. 슬슬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형님들이 이제 가면서 그 빈자리를 막내가 채워줘라. 그런데 잘 채워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갔을 때 빈자리는 그러면 이제 형님들이 만약에 승리야 걱정 마 그러고 형님들끼리만 채워도 되겠습니까? 방금 기자님께서 올해 활발한 활동을 해서 제가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어차피 멤버들 제대하면은 다시 이미지가 이상해질 거예요. 저는 한 명이잖아요. 그 4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4명이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제 얘기를 얼마큼 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좋아진 이미지 금방 내려올 겁니다. 금방 내려올 거다. 예. 부질없다. 예, 농담이고요. 사실 저는 누구보다도 빅뱅 5명에서 빨리 뭉쳤으면 하는 맞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멤버 형들 없을 때 빅뱅 멤버로서 좀 열심히 한 것뿐이고요.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조금 많은 팬분들과 대중분들께서 이쁘게 봐주신 것 같아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네. 이 좀 더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많은 분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가서 좀 최선을 다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 막내 박준수 PD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YG의 새로운 예능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왜 넷플릭스였나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작하시는 연출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왜 이번 예능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넷플릭스였냐면 그 외 채널에서는 관심을 안 줘서 넷플릭스로 결정된 거. 그것보다는 이제 YG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좀 보수적이더라고요, 채널들에서는.
이런 YG 내부 얘기를 하고 YG 얘기를 하는 게 마치 어떤 채널에서의 홍보처럼 느껴지는 걸로 저는 이래 짐작했는데, 넷플릭스는 이 얘기를 재밌어하고 저희가 이제 이 시나리오를 기획안을 드렸을 때 만족해했고, 저도 이 안에서 넷플릭스랑 같이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얘기를 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넷플릭스랑 같이 작업을 저희도 만족했고, 물론 이제 넷플릭스도 짐작컨대 만족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여야만 했냐가 아니고 넷플릭스와 함께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의 이야기를 넷플릭스에서 호감을 갖고 함께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거죠. 예,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공식 포토타임만 남겨져 있는데요. 승리 씨, 오늘 여러 가지 감정이 드실 것 같아요. 끝인사를 좀 여러 가지 소감과 함께. 네, 바쁘신 와중에 정말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YG전자 정말 이 YG 내부에 있는 얘기들로 재밌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너무 YG 얘기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힘든 나날을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분들과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코미디 드라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저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 밑바닥에서 올라왔는지 이 작품을 보시면서 함께 공감대를 얻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잔잔한 웃음과 함께 조금 더 행복한 나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Y전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기사들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5일 첫 공개됩니다. 넷플릭스에서. 감사합니다. PD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자막을 켜고 보시면 더 즐거울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너무 오늘 감사하고,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